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동물 메디칼 센터의 고양이 병원을 맡고 있는 이기쁨 원장입니다. 고려동물 메디칼 센터가 이제 35년 정도 됐기 때문에 고양이 병원으로 이름을 지어서 따로 독립을 한 거는 이제 한 13년? 네. 그런데 고양이 진료는 사실은 계속 해왔고요. 근데 고양이만을 위한 공간, 그리고 고양이만을 위한 의료진, 그리고 고양이를 특별히 다룰 수 있는 핸들링이나 아니면 접근법에 대해서 능숙한 그런 교육이 돼 있는 의료진들이 포진이 돼 있어요. 국내에서는 두 번째 고양이 친화병원 승인받은 병원이에요. 아시다시피 고려동물 메디칼 센터가 센터로서의 각 센터의 독립적인 그 업무들이랑 그다음 진료 파트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와서 치료를 잘 할 수 있을까? 어떤 검사를 하고 어떤 수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한계가 없습니다. 저희 병원은. 모든 시술과 모든 수술과 처치가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잘 고치냐? 제대로 검사를 하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더 나은,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지금 문제가 되지 않고 대신 오는 아이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진료를 하느냐, 그거는 공간의 문제, 그 다음에 의료진의 문제예요. 근데 의료진도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얼마나 유능한가 보다 사실은 보호자와의 라뽀르라 그러죠. 신뢰관계. 이 부분이 얼마나 돈독하게 되고 환자와는 당연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마음에 꿈꾸고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병원의 컨셉의 가장 핵심은 보호자님이 오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간다예요. 일단 진료의 시작은 고양이들은 병원 오기 전부터예요. 그래서 보호자님들이 예약을 먼저 하시면 아이가 어떤 성향인지, 기존에 병원에 올 때는 어땠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오시는지를 물어보는데, 진료 시간이 짧은 애들이라 하더라도 아이가 병원 오는 걸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하고 무서워하는 애들이면 병원 오기 전에 아이들한테 약간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 처방하는 약도 있어요. 물론 초진에는 조금 신중해야 되지만 보통은 큰 문제가 없어서 그런 약을 먹고 오게 하는 거. 그다음 진료실에 이제 들어오시면 보호자님들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저하고 진료 안 해보신 분들은 바로 올려서 고양이를 꺼내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진료실에 오시면 고양이가 말을 못하니까 당연히 보호자님과 상담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고양이는 보호자님 쪽으로 얼굴을 보면서 저는 뒤쪽을 보고 수건으로 이동장은 덮어서 시야를 가리게 하고 그 상태에서 상담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간호사님들이나 진료를 도와주러 오시는 스태프들도 저하고 손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보호자님도 그다음 간호사님도 손을 잡고 손에 힘을 가르쳐 줄 정도로, 너무 꽉 잡아도 아이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더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서 그 외에는 검사 포함해서 환자가 계속 오게끔 하는 스케줄을 제가 많이 짜요. 근데 부담이 되게 만들지는 않고 처음에 저하고 만나서 검진을 만약에 한번 하면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프고 나서 오는 게 고양이라서 조기 발견을 하려면 그런 거를 확인하지 않으면 잘 못 오세요. 보호자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툴이 제가 따로 있는데 그 보호자님들이 이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꼼꼼하게 답변을 해드리는 식으로 해서 홈케어도 집에서 최대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제 나름의 그냥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일단 저희 병원에서는 예방접종에서부터 그 다음에 말기암 환자 관리까지 진행이 다 됩니다. 모든 검사, 그 다음 모든 시술, 진료 다 됩니다. 왜냐하면 고양이 병원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함께하는 협진 센터들이 전부 2차 병원급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1차 진료를 저한테 받고 거기에서 환자 분류가 돼요. 중환자, 그 다음에 난치성 질환자, 그 다음에 응급 환자 뭐 이렇게 분류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외과는 외과로 전과가 될 거고, 중환자 같은 경우는 입원을 해야 되니까는 중환자 센터로 또 가게 될 거고,
그 외에 이제 난치성 질환을 가졌지만 환자가 이제 계속 팔로우라 그래서 연결 진료를 해야 될 때는 힘든 고비를 넘기고 나면 이제 다시 저한테 오게 되고. 고양이 진료 그러면 막연하게 예민하고 무섭다. 그 다음에 고양이 보호자님들은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수의사 선생님들도 많으세요. 근데 제가 고양이 수의사 활동하면서 강의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고 강의하면서 계속 중점을 뒀던 부분 중에 하나는 고양이 진료를 좀 낯설어 하시고 그다음 고양이 진료가 조금 어렵다고 느끼는 동료 수의사나 후배 수의사 선생님들에게 고양이 진료가 훨씬 더 편안하고 쉬워질 수 있다라는 걸 자꾸 이야기하는 게 제 진료의 컨셉이고 강의의 컨셉이고 그 다음에 진료를 하면 할수록 고양이 병들이 이제 더 깊고 그 다음에 더 광범위하다는 걸 이제 점점 알게 되거든요. 고양이 수의사에 활동하면서 가장 많은 도움과 그 다음에 롤모델이 되는 거는 저희보다 고양이를 많이 키우는 유럽과 미국의 케이스들이에요. 그래서 세계 고양이 수의사회 그리고 미국 고양이 임상가 협회 여기 회원으로도 제가 활동을 계속 하면서 그쪽에서 받는 인사이트들을 국내에 많이 적용을 하고 싶은 게 제 강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시간은 걸릴 거예요. 아직 기초 단계부터 닦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어필을 해서 막 제가 진료를 많이 보고 싶은 그게 아니라 후배 선생님들과 고양이 임상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 더 프로페셔널해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많은 걸 닦았으니 이거를 이론적으로, 영구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같은 레벨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중국 쪽이랑 그다음 아시아 쪽 수의사들과 고양이 전문 수의사 모임을 만들려고 지금 잡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고양이 전문 임상가라 그래서 과정을 만들려고 지금 하는 게 진료 외에 제가 지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아프면 오시는 게 병원이다.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양이는 원래 혼자서 사냥하는 육식동물이고 육식동물 중에서는 가장 하위 레벨에 있는 약한 육식동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픈 게 드러나면 바로 자기는 도태되고 죽는다라는 본능적인 게 있어서 보호자님이 느끼셨을 때 밥을 안 먹거나 토를 한다거나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걸 감지하셨을 땐 이미 진행이 한 70%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굉장히 보호자님들한테 아이들한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 아이가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이 진행이 되면은 갑자기 나빠질 수 있는지를 예상하기 위한 게 검진이기 때문에 검진을 했는데 괜찮다, 건강하다고 나오면은 다행이긴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의 먹고 마시고 자고 쉬고 하는 그 모든 공간과 생활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들이 괜찮은지에 대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라도 오시는 게 좋으세요. 그 다음에 5살이 넘어가고 6살이 되면 사람으로 치면 이제 40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생애 첫 건강검진 우리 국민보험건강공단에서 오잖아요. 고양이들도 그때는 건강검진을 정말 건강에 대한 앞으로를 10년을 준비하는 기본검사를 하셔야 되세요. 그때 하시고 그 데이터가 앞으로 얘는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다가 나와요. 그걸 기반으로 이제 주치의죠. 그게 진짜 주치의인 거거든요. 저는 이제 가정의학과 의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아이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는 의사가 심장병이 심하니까 이거는 심장 관리를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체중을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그 기반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보호자님들이 느끼기에는 나도 검진을 못하는데 이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게 관리한 아이와 아파서 온 아이들이 나중에 결과가 달라집니다.